오늘은 조금 색다른 포맷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한번 뭐 해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벌써 약간 좀 나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가상의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 거든 내 자신 거든 가족 것이든 한번 해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주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운 사주는 정말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내 세력이 대단히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의 세력인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또 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수생목이잖아요. 그럼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나의 편은 나와 같은 오행이거나 아니면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즉 인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인, 또 편인. 그러면 결국 이 사주는요, 내 세력이 지우개로 쓱쓱쓱쓱쓱쓱 지우고 내 세력이요, 와 대박, 요렇게 요게 전부 다 내 세력이에요. 와씨, 이게 2022년 몇 월로 제가 했더라요? 2월 뭐 며칠 몇인데 앞으로 태어나실 양반이죠. 근데 이렇게 사주가 강합니다. 사주가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내 사주에서 힘을 빼주는 게 오는 게 좋아요. 지금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힘을 빼주는 세력이 오는 게 좋겠죠. 그럼 힘을 빼주는 세력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뭐 일단 첫째가 식상. 여긴 안 써지는구나. 식상, 목생화. 내가 목생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나를 극하는 관성, 금이 되겠죠. 관성, 정관, 편관. 내가 너무 세니까 금이 와가지고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내도 괜찮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재성은 이미 여기에 있죠. 아이고, 이거 뭐야? 재성, 편재, 유일한 남의 세력, 재성이 이렇게 있죠. 이 사주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운이나 이런 거 판단하시기 전에, 내가 뭐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이거 판단하시기 전에 이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수생목까지는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수생목, 나무도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잘 마셔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큰 물이죠. 다 이쪽으로 이제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대단히 강성해졌는데 문제는 재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성이 뭡니까? 재성이 재물이죠. 재물. 그리고 남자 사주라면은 이제 배우자도 뜻하고 뭐 여자친구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 경쟁자들이 내 재물을 같이 탐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군겁쟁제, 군비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비쟁제. 대충 느낌 오시지 않나요? 군비쟁제라는 거는요, 이 비견들, 이거 좀 두꺼운 걸로, 이거 두꺼운 거였네. 비견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크라우드죠, 크라우드. 여기는 안 써주고, 크라우드. 군집을 이루어서 재물을 놓고 서로 전쟁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하면요, 이렇게 비견 겁재가 내 사주 안에 많은데 내가 뜯어먹을 재성은 하나밖에 없거나 대단히 적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다못해 이제 이 남자는 여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이 재물을 내가 벌더라도 여러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럼 이제 판단은 어느 정도 끝났죠. 대단히 강한 사주고, 아까 요게 전부 다 내 편이니까요. 대단히 강한 사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군비쟁제가 일어난다. 즉, 작은 돈을 두고 나의 경쟁자들과 심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이다. 자, 일단 뭐 두 가지 해결책이 있겠죠.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했으면요, 이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은 지금 내가 왜 강해졌냐는 거죠. 내가 강해진 이유가 첫째, 물이 너무 많아서 강해졌다. 그리고 둘째, 같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강해졌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한번 알아봅시다. 화기운이 들어온다. 화기운. 이거 색깔을 화에 알맞게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화기운이 들어온다. 화기운. 흡족한 빨간색이군요. 화기운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봅시다. 이 오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극보다는 생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목생화, 수생목. 근데 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목생화가 되겠죠. 그럼 이 화가 다시 화생토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재성을 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 사람이 여러 비견들은 이제 나의 동료들, 가까운 사람을 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겁재는 사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뜻해요. 비견은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재성을 만드는 행위를 하겠죠. 화가 들어오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생화로 요 강한 나무의 기운을 빼주니까 나쁘지 않겠다. 그쵸? 자, 그럼 둘째, 관성이 온다. 관성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관성은 이 사람한테는 나를 극하는 기운이니까 금이에요. 그럼 금이 오게 되면요, 싹둑 잘려나가겠죠. 그럼 너무 좋다. 그죠?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제가 생을 먼저 한다 그랬죠? 자, 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딱 들어와서 봤더니 물이 있네? 그러면은 금생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강한 사주인데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여러분 만약에 눈치채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신동인 거예요. 토가 토생금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금이 딱 들어오잖아요. 금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렇게 작은 토가, 물론 이 진토 자체는 큰 토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작은 거죠. 작은 토가 토생금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금이 다시 금생수를 해버리겠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커져가지고 또 나한테 힘을 줘버리겠죠. 안 좋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재성이 작아지잖아요. 관성이 들어와가지고 재성이 작아지니까, 뭐 직장이나 뭐 사업체를 만드느라고 재성이 작아졌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가 이 비견들하고, 그러니까 내 같은 동료, 파트너, 동업자들하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화는 좋아요. 화는 좋고. 그럼 이제 재성이 들어오면 어떨지 한번 볼까요? 토. 좋죠. 이 토가 정말 사실은 제일 좋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물이 많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토 중에서도 이제 조열한 무토, 천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는 술토. 저 진토는 너무 습해가지고 물을 맞기가 힘들어요. 큰 토이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이 토들이 와주게 되면은,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오게 되면 일단은 물 나가리. 그쵸? 그러면서 토의 세력이 많아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나눠 먹을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토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재성 자체를 좀 키워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강한 나무의 기운을 빼주면서요, 그러는 화가 두 번째로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화가 더 좋은지 토가 더 좋은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은 화는 자연스럽게 빼주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강한 그 나무의 기운을요 자연스럽게 빼주고, 대신에 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물의 기운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자연스럽지가 않을 테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최고거든요. 그럼 이 강한 나무의 기운을 화로 한 방에, 이때 만약에 큰 불, 작은 불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작은 불 들으면 이건 소용없어요. 이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게다가 지금 위에서 물까지 먹은 나무들이잖아요. 작은 불 들어오면 전혀 소용없고요. 이렇게 병화나 또는 지지에서 사화 같은 큰 불이 들어와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배우시면은 요 진토랑 사화가 만나면은 저 이제 임수를 또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기능을 또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판단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대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을. 자, 대운을 딱 봤더니 우리가 이제 좋다고 판단한 것만 찾으면 되겠죠. 어디 봅시다. 여기 좋네요. 여기. 여기 좋다. 그리고 여기 큰 토 왔다. 여기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좋느냐? 대략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고요. 여기 아래가 또 나머지 5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34세가 시작이니까 34세부터 38세까지가 좋다. 그리고 여기도 이 사람은 이제 보면은 29세부터 33세도 좋네요. 그럼 29세부터 38세까지가 전성기다.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는 또 고생 좀 하다가 54세에 또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요것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한테 힘을 더 주는 세력, 그 중에서도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나무가 많아서 재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이럴 때 진짜 안 좋겠죠. 정말 안 좋겠죠. 이 친구 대학 잘 못 가겠네. 고등학교 시절. 뭐 이때도 이렇게 좋다고 할 수 없고 이때도 좋다고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